네, 정부가 국내 2위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의 영업 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필립모리스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내 2위 담배 회사고요. 필립모리스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우선은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 6월에 이제 감사원의 정기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기획재정부 관할인데요.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이제 담배를 이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그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이제 성분을 측정해서 그 측정된 성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런 담배사업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재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개월 한도 내에서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요. 2회 이상 적발되면 3개월, 3회 이상 적발되면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 2년 전에 한정판 담배와 관련해서 성분을 측정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적발되었고 이 예.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라는 게 감사원 감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네, 일부 담배 성분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정리를 해보면 담배사업법은 담배 회사가 제품 성분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위반했는데 그걸 기재부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기간에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건가요? 행정 처분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한국 필립모리스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이니까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까지 회수할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중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한국 필립모리스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 이제 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담배가 해외로도 수출되기 때문에 예. 한 달이 이제 중단된다라고 한다면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필립모리스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영업 정지 시기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담배가 또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립모리스 측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하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청문 절차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단순한 부주의, 가실에 의해서 이제 성분 측정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판매되는 담배가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출시됐다가 단종된 제품이고 유해 성분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영업정지 처분은 좀 과하다. 회사의 어떤 명운이 달려있다라고 이제 조금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대하게 처분해달라는 취지의 청문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수요가 급증이 늘어나는 기간에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처분이 인용되고 행정처분을 본안해서 실제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법적 다툼 끝에 본안까지 가야 그 영업정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안은 진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가 고객들로부터 예약금을 받아놓고 호텔 측이 돈을 보내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이 급증했습니다. 10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우선은 이 내용 먼저 짚어주실까요? 호텔을 예약하시고 요즘에 이제 그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는데 네. 이 업체는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수금을 내고 예약금을 내면 실제로 이 업체에서 각종 국내 호텔에 예약금을 놓고 이제 예약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할인율도 높다 보니까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만 명 가까운 회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 예약업체가 실제로 예약금을 전달하지 않거나 예약 업무를 부주의하게 해서 계약이 취소된다거나
특히 이제 예약금을 내지 않아서 이중으로 결제하고 지금 환불을 못 받는 사태들에 대한 피해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잠정 추산 피해 금액만 1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워낙 예. 회원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어서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집단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지금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얼마나 마음이 들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휴가를 계획할 때는 뭐 6개월 전, 1년 전에 계약하시는 분들도 예. 있죠. 예를 들면 해외에 이제 호텔을 가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에바종에서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약이 취소됐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공교롭게 다른 호텔을 자비로 예약을 해서 이제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도 있는데 예. 심지어는 호텔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취소된 통보를 받아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특히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현장에서 결제하고 한국에서 우리가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바종 측에서 현재까지 이제 환불해주지 않아서 지금 고객들이 휴가를 완전히 망쳤다라고 분통 어린 글들을 올라오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업무적인 미숙이나 자금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가 모두 다 이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일종의 회원권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1년권 해가지고 이제 몇 천만 원씩 내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피해가 더 클 것 같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장기 이용 회원권, 호텔 패스라는 명목하에 뭐 1년치, 6개월치를 이제 선불로 받고 그 금액만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예. 1년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다라고 합니다. 5성급 호텔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패스권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약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예약을 했더니 예약금을 넣어주지 않아서 취소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회원제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이런 호텔 패스를 결제한 사람도 다수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보니까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금을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이 매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세법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이 현금 결제를 해서 이 받은 통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이 법인, 이 업체로부터 환불받는 게 좀 까다로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라는 것은 이 업체 자체에 자금난, 이 경영난이 있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 현금을 받아서 이 실제 호텔 예약이나 숙박비로 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했다던가 다른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면 횡령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여행을 못 가게 된 고객들에게 이제 환불 대신에 적립금으로 주는 형태도 있었잖아요. 적립금으로 주는 거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소송도 제기했었고 예. 이 사실은 환불금,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머니로 이제 환불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이제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약관규제법에 보시면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이제 제한을 한다거나 포기시킨다거나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약관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효에 따른 이 클럽머니라든가 적립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비자들이 원성을 사는 것이 이 적립금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실제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거나 특히 이제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예. 이 부분은 현금으로 반환받겠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높고 있어서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논란이 일고 있자 지금 에바종의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는 기다려주면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안내를 했거든요. 지금 에바종 측의 입장은 뭐예요? 일단 고의적으로 이렇게 환불을 늦추게 하는 거나 사기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자금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유치를 받거나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이제 환불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일단 우선은 이게 재택근무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혹시 폐업하는 거 아니냐, 소위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에바종 측에서 더 신뢰도가
있을 만한 어떤 환불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투자 유치를 받겠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환불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문자 안내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이제 고객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 재택근무라는 것이 실제로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프랑스 국적자인 에바종 대표를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피해자들이 이제 피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경찰에서는 이 대표이사 프랑스 국적 대표를 출국 금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네, 수사는 또 피해 보상과는 다른 이야기니까 실제 이 회사에 자본이 있다면, 자산이 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현재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를 하거나 개인 사재를 출연하지 않는 이상 막대한 금원을 환불하기에는 재정 상태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보험 사고가 나왔을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여라도 이 대표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환불받는 데는 장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래서 지금 피해 고객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준비하면서 소송도 하겠다, 수사의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 측의 입장은 지금 사기성과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본 잠식 상태였더라고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기죄가 나중에 봤을 때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편취의 고의 처음부터 이렇게 예약금을 받을 때 이 호텔 예약을 제대로 해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재정 상태라든가 업계 현실이라든가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예약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이 10억 원에 대해서 별달리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왔고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그걸 실제로 예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착수했으니까 조만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사건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매우 안타까운데요. 네. 이제 생후 21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의 원인은 이 아이를 낮잠을 재우겠다라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이불 바닥에 이제 엎드려 트린 다음에 어른의 체중을 실어서 이 발로 누른 상태로 11분간 있었다라고 하고요.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한 방법으로 이제 낮잠을 재우다가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CCTV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미 35차례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라는 것이고요. 학대 행위는 아이가 자지 않는다고 머리를 올리면 머리 바닥을 내린다거나 밀친다거나 머리카락을 잡는다던가 뺨을 때리는 다수의 이제 학대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21개월 아이는 결국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사망한 상태이고요. 1, 2심에서 모두 낮잠 자는 행위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누른 행위랑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었다라고 피고인 측에서 무죄 주장을 했으나 네. 결국 대법원에서 이 원장에게 아동학대치사 유죄 그리고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1, 2심의 원심을 그대로 대법원이 유지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타당하다 보십니까? 일단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양형 기준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양형 기준도 7년에서 10년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양형 기준상 징역 9년은 양형 기준에 합당한 처사이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린아이, 저항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본인이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낮잠을 재우려다가 말을 잘 듣지 않자 이렇게 할 정도의 압력을 누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이라도 용서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해서 맡겼다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부모님의 상심도 정말 헤아리기 어렵다는 취지였는데요. 네. 앞으로 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양형도 강화될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CCTV라든가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유사한 학대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같이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